1심 유죄의 핵심이었던 국토부의 협박, 이 발언조차 무죄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 논란이 됐던 발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걸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이 발언도 과장한 거라고 유죄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2심 선고 논란. 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서 용도 변경을 한 것이다라고 1심에서는 판단을 했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과장한 건 맞는데 허위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건 의견 표명이다. 무죄. 완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참 기가 막히는데요. 뭐 흔히 저 이런 표현 거의 안 쓰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그래도 무슨 목적이 있어서 저런 판결문을 작성을 했겠지만 이게 그 국토부의 공문이 어떻게 해서 성남시로 오게 됐느냐 하면 성남시의 당초에 그 식품연구원 부지를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그것은 이제 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가야 되니까 이 네. 부지를 매각해서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성남시에서 이것을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게 종상향이 2등급 상향이에요.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달려든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후원회장을 지냈던 김민섭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로비를 해서 결과는 4단계를 올려버려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것이 백현동 사건이거든요. 백현동 사건에서 문제가 되니 그리고 김민섭 씨는 그 후에 문제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징역 5년 실형을 받고 이제 지금 복역 중이죠. 그리고 이것은 김민섭 씨 로비에 의해서 종상향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대선 당시에 문제가 되니까 아니 우리 저 종상향한 것은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국토부의 공문에는 그것이 아니고 지방으로 기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그러면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혁신도시법을 적용해서 종상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종상향 문제는 귀시에서 저기 처리하시라. 네. 그것은 성남시장의 권한이지 국토부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내요. 근데 그걸 보고 협박이라고 주장을 하고 판결은 어떠냐면 압박을 받은 것은 많은데 협박이라고 한 것은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협박과 압박이 어떻게 다르냐. 저는 압박도 아니고 그 부탁이라고 봅니다. 그 중앙부처에서. 근데 압박과 협박을 구분하면서 압박을 받은 것은 맞는데 협박이라고 한 것은 일종의 개인 의견 표명이다 하는데 우리가 협박이라고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해악을 고지하는 거고 네.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은근히 힘을 가한다는 뜻이에요. 이 자체가 다른데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협박과 압박은 뭐 조금 의견 표명의 차이다. 이렇게까지 이 판결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2심에 나왔던 증인들도 모두 협박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성남시 정책기획과장 그리고 전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 담당 단장 뭐 이런 사람들이 2심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 특히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부른 사람입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한 증언 해달라고. 그런데 협박 없었다, 압박 없었다, 다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더 교묘한데요. 이건 하마를 냉장고에 넣는 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이번엔 분석적으로 코끼리가 아니라 하마를 넣습니까? 예, 하마가 좀 더 크다고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두 가지 이 부분을 뭐 모두 발언, 설명 발언, 마무리 발언 이렇게 나눠가지고 재판부께서 보면 모두 발언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맞아요.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내가 응하게 된 것이다. 자, 이건 뭐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뭐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다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의무조항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니까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요. 네. 그러면 누군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관계입니다. 근데 협박에만 방점을 둬요. 자, 협박이라는 것은 재판부가 얘기했듯이 이거에 뭐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협박으로 듣든 압박으로 듣든 아니면 칭찬으로 듣든 이것은 듣는 사람의 주관적인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과장됐다고 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직무유기로 문제 삼는 이런 사실관계는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관계 적시거든요. 네. 근데 이 사실관계를 어디다 넣냐면 이것은 모두 사실로 넣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가 법률에 의해서 요구해서 불가피하게 응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1심에서 22명의 증인들이 증언을 했고요. 2심에서 2명의 증인들이 증언을 했는데 네. 협박과 직무유기 이런 문제 삼겠다 한 발언 자체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분들의 증언은 어디로 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글쎄요. 이런 판결을 어떻게 썼을까라는 죄송합니다만은 네. 그런 식의 판결이다 이렇게 봅니다.